네, 안녕하세요. 오늘 관객과에 대해 진행을 맡은 김현민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영화를 같이 보셨거든요. 일단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화의 주인공을 맡았던 강은진이라고 합니다.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 전 영화입니다. 우와! 민망해 하시고 살짝 놀라워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배우님과 함께 이 영화에 대해서 그리고 영화를 찍었던 당시를 좀 회상하면서 관객분들과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뒤에 QR코드 보이시죠? 여기 접속하시면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조금 먼저 이야기 나누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께 이 영화는 어떤 의미로 남은 작품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가 물론 영화 배우로서는 두 번째 영화입니다. 태백산맥으로 이문태 감독님의 태백산맥으로 데뷔는 했었고요. 그 전에는 연극 배우로 쭉 활동을 하다가 아마 연극 무대에서 한 6년, 7년 정도는 계속 꾸준히 연극만 하다가 장르를 옮기게 된 영화고요. 영화 연기가 어떤 건지 사실은 잘 몰랐고 태백산맥 때는 워낙 몸샷도 많고 그다음에 워낙 거장 감독님이시고 그리고 촬영도 굉장히 길었어요. 그냥 이렇게 연극 연기에 별로 다름이 없이 풀샷도 많았고 그랬는데 이 영화는 너무 사실은 힘들었고 여튼 팽을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작품 것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작품의 제작 방식도 상업영화의 주류 상업영화의 방식이 아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한정된 배우와 예산도 개런티도 얼마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 근데 뭐 여튼 그리고 보면 약간 허술한 그 저희 집 과거실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어디 공간 빌려가지고 이틀 만에 찍었던 것 같고 생각해보면 그 사실은 처음 시도했던 그 특수분장 그거와 계속 요리했던 생각 나네요. 거의 제 손이잖아. 보시면 아시죠? 물론 자문은 계셨긴 하지만 심지어 그렇네. 제 의상, 뭐 소품 이런 거 다 나왔네. 가재도구 이런 거 다 있었네. 그런 영화, 그러니까 독립 영화 제작 방식이었으니까 전 영화는 그렇게 찍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가 박철수 필름을 만드시고 감독님께서 첫 번째 작품으로 굉장히 실험적으로 찍으신 작품이고 지금으로 치면 이제 저예산 독립영화, 아트 작가 영화였겠죠. 방금 많이 요리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 하셨는데 많이 먹고 많이 화내고 요리하고 근데 그거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찍으셨을 것 같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촬영 일수가? 저게 박철수 필름의 첫 번째 그 독립영화 제작사의 영화이긴 하지만 지금 생각이 나는 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남산에 있었던 영화진흥공사에 있었던 세트장 그의 마지막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마지막쯤 되면 관리 안 하잖아요. 그 공간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최정화라는 뭐 지금도 굉장히 당대의 뭐 네로라 하는 작가이긴 하지만 그 무대를 맡겨가지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일본어를 잠깐 쓰겠습니다만 뱅깡이 안 되는 세트를 만들었어요. 뱅깡이 뭐죠? 그러니까 이쪽 창면을 찍으려면 이쪽 벽을 헐고 예를 들자면 싱크 건너서 이렇게 수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샷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는 세트. 그러니까 사면이 다 붙은 우리가 왜 세트를 짓습니까? 그걸 털어내고 그렇지 않은 장면을 찍기 위해서인데 심지어 첨정도 거의 쓸 수가 없어서 그 신혜 선배님 공간은 부감샷이 나오잖아요. 그건 우드로만 돼 있어서 사실 가능했었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그 알루미늄 재질을 써서 반사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여튼 마지막 날 잠깐 부감샷을 찍었던 것 같고 여튼 여러 가지 실험이기는 했는데
작가님은 작가님 나름대로 영화에 세트에 대한 경험이 없어가지고 물론 조영선 선생님이 세트를 하시긴 했지만 아니 이걸 붙이면 안 된단 말이야. 아니 이거는 이 면이 깨끗하게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싸우면서 전혀 분해가 되지 않는 세트를 만들었던 그런 좀 패착이 있고요. 굉장히 추웠던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뭐랄까 그냥 계속 찍었어요. 그리고 저 보면 아시겠지만 감독님이 원했던 커트 때문에 뭐 이렇게 단독샷 이렇게 하다가 꼭 시선 넘기잖아요. 뭐 이런 거. 당신은 생각한 거지 회상으로 넘어가려고 혹은 뭐 커트를 나누기 위해서. 근데 왜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계속 이렇게 하다가 뭐래? 뭐 이렇게 보고 뭐 대부분 그러니까 마치도 예전에 무성 영화 찍었을 때 그 감독이 뭐 자, 본다 내려다본다 하나 둘 어이 올려다보고 뭐 이렇게 하듯이 정말 이렇게 하다가 나는 얼굴인데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찍었기 때문에 그때 이 연기를 하고 나서 영화 연기는 굉장히 무대 연기와 다르구나 해서 제가 책을 번역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매체 연기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처음 알아서 뭔가 알고 싶었고 근데 그런 책이 없어서 이제 뉴욕 돌아다니다가 그런 책을 만나서 내 동료나 후배들이 이런 걸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책을 번역하는 뭐 그런 계기도 듣기는 한데 어쨌든 좌충우돌했고 저 그때만 해도 굉장히 연극계에서 주목받던 그 연기 잘한다는 배우였기 때문에 제가 정말 최고로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 10년 전쯤? 15년, 20년 전쯤에 프랑스에서 상영이 된 적이 있어요. 유럽 문화제 때 여배우 출신, 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선정이 돼가지고 제 전작들을 단편 뭐 연출작까지 포함해서 틀었는데 그때 한번 봤죠. 그때 충격이 제일 셌고 오늘은 그때 충격만큼 있지는 않아요. 네. 내가 연기를 저렇게 했었구나 하는 충격이 너무 가증스럽잖아요. 저 미스터로 아마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보는 입장에서는 약간 90년대에 그냥 어떤 말투가 조금 녹아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위화감은 없었고요. 감독님께서 번역하셨다는 그 책이 스크린 연기의 비밀인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책을 번역하게 되셨군요. 네.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영화 연기는 어떻게 다른 건지 카메라는 어떤 건지 내가 카메라와 어떻게 만나서 관객과 어떻게 만나야 되는 건지 이런 걸 너무 몰라서요. 이 영화에 대해서 약간의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 그 장정열 시인님의 요리사와 단식가라는 시가 이제 베이스가 돼서 각색된 이야기이고요. 재창조된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기본이 거기서 301, 302라는 표현도 거기서 나왔고 이 영화를 각본을 쓰신 분은 여성 감독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쓰고 나서 98년도에 러브러브라는 영화로 데뷔하신 이서분 감독님이 작품을 쓰셨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서사였고 과격했고 여성의 관점으로 여성의 욕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획기적인 영화였어요. 형식적으로도 실험을 하고 있고요. 평단에서 호평도 많이 받아서 그때 춘사, 청룡, 영평, 여우주연상 휩쓸으셨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기억으로는 되게 유럽 컬트 영화 같았거든요. 당시 대중의 반응, 관객의 반응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책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동시대에 체감하신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연극을 오래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어떤 뭐 주제 혹은 타격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낯설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공감하는 이야기였는데 이 영화가 소위 말하자면 단관 개봉을 하는 그 주류 극장에 걸렸을 때는 좀 사뭇 이야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얼마의 관객이 맞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렇지만 개봉관에서 개봉했다는 그 엄청난 사실은 분명히 있고요. 티켓을 사시는 관객들을 그 예의 피카디라는지 다솜사인지 잘 기억은 안 나요. 명보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옆에 그 카페 다방에서 줄 서는 거를 줄 많이 안 서네 뭐 이러면서 그리고 신문 지면 광고 실었던 그
그런 세대 제 데뷔작이 데뷔년도 그 다음에니까 그렇고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소근 작가님 혹은 감독님의 시나리오는 단편이었었어요. 그래서 박철수 감독님 거의 다 쓰셨고 저도 꽤 일정 부분 그게 뭐냐면 많이 물으셨어요. 너 여백을 하면 무슨 얘기를 할 것 같니? 여성이라면 어떤 얘기를 할 것 같니? 뭐 이런 얘기해서 많은 부분을 제가 이렇게 같이 의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아까 제가 김현민 저널리스트께 말씀을 드렸지만 영화 전편의 ABCD 전체를 그때 배운 것 같아요. 너무 궁금했었고 감독님이 저를 되게 예뻐하셔서 박국지 기사님의 예전에 그 필름 영화 스탠백 편집실에 가서 되게 박철수 감독님, 신상옥 감독님, 그 조감독 뭐 이렇게 연배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편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편집에 그 지금처럼 디지털로 안 하는 그 필름을 미묘하게 자르는 그 감각과 그걸 다 아세요. 근데 많은 분량을 안 찍었기 때문에 많은 분량을 찍었으면 굉장히 편집이 어렵겠지만 소스가 별로 없어. 워낙 타이트하게 찍어서. 그거에 편집하는 전 과정을 받고 그 다음에 강대성 기자님의 뭐 여튼 그 사운드 그 파이널 할 때까지 저게 돌비로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해외 나가기 위해서. 근데 뭐 여튼 그것도 그렇게 흔치 않았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모든 전 과정을 옆에서 봤죠. 그래서 영화 만들기가 굉장히 궁금해지고 혹은 조금 해소됐고 더 많이 지켜보고 싶다 혹은 영화 만드는 이 전 과정이 마치도 저는 이제 연극 배우니까 하나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까지의 전 공정 같은 정교함과 그 다음에 공동 작업과 그 최종적으로 관객을 만날 때까지의 긴 과정이 무척이나 뭐랄까 좋았어요. 그 근처에 머물고 싶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해내거나 파냈거나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후에 무슨 뭐 연출이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진 적은 없는데 박철수 감독님이 많은 원작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글을 조금 쓴다고 그런 건 좀 써봐라 이런 것도 던져주시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굉장히 잘 가르쳐준 뭐 그러니까 감독으로서의 저희 또 멘토와 스승님들이 있는데 배우로서 만났던 어떤 감독으로서는 분명히 상업영화의 주류 상업영화를 만드셨던 분이기는 한데 굉장히 자기만의 방식으로 혹은 그때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쪽에 뉴욕에 막 다니시면서 좋아하는 사랑하는 극장도 있었고 그런 영화들이 있었고 저한테 파스빈더를 가르치거나 뭐 이런 그 많은 영화 작가들을 저한테 이런 영화를 봐라 뭐 이런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 인생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쳤고 정말 많이 한 편의 과정을 통해서 제 인생의 어떤 새로운 면을 보거나 만나게 됐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영화의 매혹에 빠지게 해주신 어떻게 보면 매혹은 아니었고 네. 똑같네 이런 것 같았어요. 똑같네. 네. 그러니까 저희 연극하면은 세트 날라야 되고 뭐 그 의상도 구하러 다녀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영화도 똑같네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저예산 독립 네. 영화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정말.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다시